예, 영상을 좀 되게 빠른 지금 그 갭을 두고 올리고 있는데 지금 뭐 예전에 썼던 칼럼들을 다시 좀 보면서 이제 음성으로 남기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를 뭐 다시 한다고 해도 사실 뭐 관심도 없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잊혀진 사람이니까. 뭐 그 어쨌든 미리 칼럼들을 써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영상은 아니지. 지금 그래도 유튜브 예전에 할 때는 캠도 좀 좋은 거 썼었는데, 그 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뭐 딱히 쓸 일이 없네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뭐 정식으로 다시 한다 이러면 얼굴을 까고 할 텐데, 사실 제가 뭐 작년에 좀 많은 생각이 좀 있어갖고 유튜브 채널을 지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얼굴을 팔아가면서 할 가치가 나한테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있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튼간에 일단 뭐 당장은 그냥 칼럼을 읽는 형태로 갈 것 같고. 네. 어쨌든 본 주제로 들어가면은 그 빈부격차가 아니라 교양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애초에 빈부격차라는 이 현상 자체를 사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가렛 대처 여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고 상류층의 어떤 그 소득 수준과 최저 소득층의 그 소득 수준과 이거 자체를, 이 어떤 소득의 격차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빈곤층의 비율이 너무 높다, 이게 문제인 거죠. 빈곤층의 비율이 너무 높거나, 또는 어떤 빈곤층의 최저 생활 수준, 그러니까 최저 생활 수준이 너무 낙후돼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저 소득층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문명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여튼간에 빈부격차 문제는 이제 본 칼럼 주제는 아니니까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빈부의 격차보다는 교양의 격차를 줄이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보편적인 민도 수준의 상승이라는 건데, 예, 뭐 민도라고 하면 일본 말이라고 자꾸 이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민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짧은 말에 많은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선진적이고 성숙한 국민성과 뭐 어떤 그 준법 정신과 뭐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이런 부분들, 교양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민도라는 말을 그냥 저는 즐겨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어차피 한자어 쓰는데 중국어 한자어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면서 일본어 한자 갖고만 좀 이거 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이거는 좀 본 주제는 아니라 짧게 넘어가겠는데,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 해당 국가들마다 그 국민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정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응 번역을 한다는 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는 말은 그냥 쓰면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외래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전반적인 공중도덕과 상호간 예절과 매너를 잘 지키는 이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교양 수준은 교육 수준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라는 부분을 어떤 정보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보력이 아닌 경우도 있죠. 뭐 의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집도 실력이라던가, 또는 뭐 대장장이나 뭐 미장이라던가, 뭐 이런 기능공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뭐 운동선수라던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 단순한 정보력이 아니고, 본인이 수련을 통해 갖고 본인이 이제 습득을 한 다음에 숙달을 시키셔갖고 완전히 어떤 그 본인의 그 기능으로 만드신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단순 정보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식만을 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보의 양이 많음이 교양 수준의 높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행동을 한다고 치면은, 뭐 고급 레스토랑에 뭐 누가 처음 와봐서 잘 모르는데, 뭐 제가 이런 것은 처음이니까 주문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웨이터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뭐 정중하게 청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뭐 고급 식당에 와본 경험은 없지만은 이 사람은 교양 수준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와 뭐 촌놈 새끼들 이런데 처음 와보냐, 막 이 형님한테 다 맡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소란스럽게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정보는 많지만 교양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예절이라는 거는 교양이라는 거는 허세나 거칠애가 아니라 상호간의 매너, 예절, 공중도덕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미개하고 저급한 사회일수록 이 품위와 교양이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품위가 없고 뭐 허름한 행색의 사람이라도 행동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교양 수준은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어디를 가든 간에 뭐 내가 여기를 잘한다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그 리드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뭐 리드의 수준이 이제 타인을 도와줌을 넘어서 아예 독선적으로 자기가 막 다 진행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상대도 여기에 대해서 나만큼의 정보력을 가지고 숙달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계속 잘난 척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장소를 뭐 본인 소개로 왔다고 쳐도 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쳐도, 지금 더 잘한다고 쳐도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같이 오다 보면은 나만큼의 지식을 또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척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절대 어디를 같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뭐 살다가 뭐 계속 타율적으로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교양 수준 때문에 대물림되는 빈곤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까놓고 수능 시험 볼 때 뭐 아버지 재산으로 점수에 가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빈부격차가 이제 기회의 평등이 없어서다 이런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좀 공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고 사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일단 교육 얘기는 좀 하자면 되게 길어요. 일단은 대학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이 인식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데, 근데 예전에 학과 공부, 교과서 공부만 가지고 또 혼자 독학을 해서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시절 기준으로는 어떤 아버지 재산이 뭐 적기 때문에 내가 기회의 평등에서 뒤처진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뭐 8, 90년대에도 뭐 기회의 평등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치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리고 뭐 이명박 같은 경우도 뭐 성장한 가정 환경은 뭐 거의 굉장히 못 살았어요, 이 사람도. 여튼간에,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잣집 딸내미가 왜 가난한 남자를 싫어할까요? 자, 그냥 돈이 좋으니까, 부자 남자가 좋으니까, 이런 여자들도 상당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지처럼 성장한 남자랑은 같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같이 밥 먹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거는 집에서 욕하고 막 술 먹는 아버지, 그리고 뭐 반찬통에 침 발라가면서 막 6남매 전원이 막 다 간염이 걸려 막 서로 반찬통 막 한 통에 다 침 바르면서 먹어. 덜어 먹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비위생적이야.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일단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사 예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식탁에서 방귀 뀌고 트림하고 막 이렇게 막 또 밥 먹는데 막 문 열어놓고 똥 싸고 막 이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교양 예절이 없어지다 보면은, 어떤 본인들은 비위가 굉장히 강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위가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가난한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가난하니까 자포자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래에서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교양 수준의 격차가 나니까 같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해서라도 잘 벌면 또 되는 거겠지만은, 저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교양 상식의 차이 있잖아요. 일상적인 교양 상식의 차이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부분부터 불편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불행한 가정생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난해서 반찬을 좀 좋은 걸 못 먹더라도 기본적인 청결, 위생, 어떤 가정에서의 상호 프라이버시 존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숙지가 돼야 된다, 이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일단 이런 교양의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은, 교양 없이 이제 가난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또 똑같이 교양 없는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도 마찬가지로 교양이 없는 어른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교양이 없으면 계속 대물림이 되면서 점점 상류사회 사람들하고의
단순한 재산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양 수준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분의 격차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까 이제 계속 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가난하면 교양이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어떤 이 직업이나 재산 수준을 가지고 아예 이 수준에 따라서 아예 교양 수준을 정해놓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몸쓰는 일을 하는 분이면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교양을 기대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이게 평등사회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귀족 따위는 없어요. 이제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귀하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귀족이고, 천하게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간에, 뭐 소득 수준이 어떻든 간에, 뭐 문명인처럼 행동을 하면 문명인이고, 교양 있게 행동을 하면 그게 교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게 뭐 비싼 식당에 비싼 음식을 파는 비싼 식당에서는 예절과 교양을 지키면서 먹어야 되지만은, 이게 저렴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더럽게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렴한 식당이라고 해서 뭐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음식을 싸구려로 대충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이런 직업이고 이렇게밖에 못 버니까 천민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의식은 이제 우리 물건은 싸구려니까 대충 만들어도 된다, 이런 식의 장인정신의 결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점점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재산 수준으로 차별하고 갑질하는 풍조부터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비싼 서비스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제 서비스 대금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신분 자체가 귀하니까 서비스 내용이 없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갑질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 주면 주차요원이 무릎 꿇어주는 서비스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서비스 제공자가 자기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여기 VIP고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나는 VIP니까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받는 자의 차이는 그 현재 서비스 제공 시간 동안의 입장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현재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한정된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신분상 계급상 차이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에는 좀 가졌다고 해서 뭐 계급주의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꽤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에서 한 30년 가난하게 살아 보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 보셔도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런 분들은.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빈부격차보다는 교양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도 행동에 따라서 고귀해질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에 갑질이 안 없어지면은, 뭐 애초에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이 계속 갑질을 계속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 있게 행동하든 간에 그냥 교양 있는 종놈 취급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교양이 있는 종놈이면 그냥 얌전한 호구가 돼갖고, 그렇게 호구가 돼갖고 무시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폭도가 돼갖고 겁이라도 주는 게 낫잖아요. 그게 훨씬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호구가 되느니 깡패가 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네. 그러니까 뭐 빈곤층의 범죄율이 높네 마냥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그 부유층들께서도 그 빈곤층들도 자기랑 같은 동등한 인격의 인간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으시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뭐 안전하고자 하는 기대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교양은 지키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뭐 글 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르치던 학생 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뭐 그의 성적은 저는 몰라요. 성적은 애초에 보지도 않고. 예. 근데 뭐 이게 이제 훌륭하다고 하는 점은 얘가 또래 애들에 비해 굉장히 의젓하고 교양이 있고 또 도덕관념이 투철하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뭐 애어른 같은 느낌도 아니에요. 뭐 평범하게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는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되게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어머니랑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인이 되고 싶으면 지식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지식인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좋네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의 경우 깡패처럼 행동하는 아이는 깡패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깡패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 아이는 지적 욕구가 넘치고 교양과 예절까지 갖추었으니 지금처럼만 계속 유지가 되면 훌륭한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꼭 교양 있게 행동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보장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데는 인위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막 줄이는 것보다는 각자 노력과 사회적 계몽운동으로 교양의 차이를 줄이는 거, 이게 더 중대하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각자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는 겁니다. 자, 본인이 계속 교양 없이 불황배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